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대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김혜지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근 부대변인에서 수석 부대변인이 됐다는 것은 좀 어떻게 회사로 보면은 승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할의 차이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뭐 역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음. 그냥 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 인정받았다? 아닐까. 네. 인정을 그냥 받았다. 연락 받고 좀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당 내에서 인정을 받으셨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 토론 네. 보셨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3번의 토론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회 유세 현장에 제가 또 2차 토론회도 있었고 3차 토론회도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지지자들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가셨던 것이 정말 인상 깊게 남고 특히 2차 토론 때는 끝나고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 비를 다 맞으시면서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 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시고 네, 어제도 끝나고 큰절 올리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지하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하로요? 네, 바로 2차 토론 때도 바로 지하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우리 후보 보는 게 소원이다. 후보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도 나온답니다. 아, 얼굴 보는 게 소원이다? 네. 아, 참 이게 그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도 사실 영상으로 다 남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 그렇죠. 팬덤들이 다 가서 막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유튜브 촬영도 좀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태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났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 두 번째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젓가락 논란입니다.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젓가락 질문을 했는데 네.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누구를 겨냥한 질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여성 인권을 그렇게 외치더니 정작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자 보시면은 제가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젓가락 질문이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이재명과 권영국은 왜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느냐? 자,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말했죠.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왜 답변을 안 한다고 한 것인지 의아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하시면 좋겠다.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는 건데 이 말할 시간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네. 방송 이후에 토론 방송 이후에 맨날 여성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저것만큼은 우물쭈물거리면 안 되지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질문이 해도 되냐 안 되냐 안 되느냐 이거는 별개로 치고 그냥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망설이고 우물쭈물거리고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패미인 겁니다. 선택적 패미인 거고 이제 본인들 여성인권 그렇게 운운하더니 이전에 항상 보셨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도 그렇고 정작 결정적일 때는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여성인권이 어떻게 보면 표팔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팔기 위해서 나 찍어줘 하면서 여성인권을 계속해서 입에 올리는 거죠. 여성을 정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려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란 코끼리 옆에 눈치 보는 노란 푸들이다. 그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 노란 푸들이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좀 댓글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도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쓱 보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하면서 자기네 당에는 뭐 원칙이 있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맞아요. 답을 못하고. 예, 원칙 그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네, 그럼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고 이재명 후보도 자기가 예안이요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간 규칙 운운하면서 이상한 말로 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답을 회피하고 그렇게 질문에 역질문으로 공격 다시 하고 하는 거는 1, 2, 3차 토론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습니다. 놀랍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랄까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막 그냥 그 뭐랄까요? 선심성 공약 이런 네. 것들을 내세우거나 그런 메시지를 내세우거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탁상 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봤던 게 뭐였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티켓팅 안표 방지를 위해서 꺼내든 게 추첨제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아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냐, 추첨제를 한다 해서 안표가 다 막아질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티켓팅이라는 것은 정말 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먼저 차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좌석에 앉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추첨제가 아니죠, 티켓팅의 묘미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하게 된다면, 추첨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냥 뭐 그런 노력들이, 묘미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추첨을 한다고 해서 이 매크로 방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냥 물량으로 가짜 계정, 가계정 막 투입해가지고 10개, 100개 투입하면은 한 명의 사람이 추첨을 하는 것보다 100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크로도 못 맞고, 또 실력으로, 뭐 이거 실력이라 발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거치는 그 과정조차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축소판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고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우리가 기본소득 얻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피켓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피켓팅. 열심히 피켓팅을 해가지고 티켓을 얻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 티켓을 얻으면서 이제 공연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추첨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티켓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한다. 약간 청약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청약은요, 그래도 내 주민등록번호를 걸고 한 사람만 인증을 해서 한 사람당 한 번만 청약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증을 하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계정으로 100명 아니면 내 지인들까지 다 해가지고 넣어버린 다음에 그 확률을 높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게 뻔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토론 관련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네네. 이 코끼리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법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웃음이 나오는데,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에요. 웃을 네, 일은 맞습니다. 아닌데, 아니 뭐 코끼리가 먹었습니까? 코끼리가 먹은 겁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법카 무려 상당한 금액의 과일을 먹지 않고서야 네, 2,790만 원이라고 했나요? 2,790만 원어치가 거의 뭐 2.8톤이라고 발언했죠. 코끼리가 네.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 그 이준석 후보의 그 톤이 생각나면서 좀 계속 웃음이 나는, 사실 웃기만 해서는 안 될 문제긴 합니다. 이 법카라는 것은요. 네. 이 코끼리 논란 지금 굉장히 파장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좀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저 그러니까 뭐랄까요, 보고 있다가요, 저도 육성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집에 혹시 코끼리 키우십니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거 터졌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법카 유형으로 뭐 김혜경 씨도 지금 유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2심에서 150만 원 형을 받았는데, 그거 플러스 뭐 이재명 후보도 같이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법카 유용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검찰 조작이라고 소설 쓰고 있다고
이렇게 프레임 짜가지고 회피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논평 하나 냈는데요. 네. 정말 사법 리스크를 자꾸만 회피를 하고요.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 검찰이 다 짜고요. 사기쳐서 저 피의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피해자다. 코스프레 하고 네.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그러니까 증인이 죄송합니다. 증인이 있고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증인들이 지금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그리고 김혜경 씨는 그 항소심에서마저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카. 또 한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 네. 아니, 검찰이 그 정도로 조작에 정말 대가입니까? 달인입니까? 그러니까 뭐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소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쓰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 앞에 지금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거를 다 검찰이 소설을 썼다? 조작을 했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 장악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2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당한 거 2심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대선 이후로 미룬 거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도 보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들을 네. 펜앤마이크 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파기환송이죠. 파기환송 당한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 재판이 멈춰야 된다, 아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팬의 여론조사를 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 상으로도. 네.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재판을 안 한다? 근데 이게 대통령 되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원래 지었던 죄잖아요. 그리고 원래 재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다? 뭐 대통령이 면죄부입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이재명 후보의 독재를 위한 초석을 까는 것 같아요. 그 형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이것도 법을 개정했죠. 네. 개정하면서 이게 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마저도. 네, 아니 그런 게 가능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상식에선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생기는 그 허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수 있다. 저는 100번 양보해줘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들마저 그렇게 그냥 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없던 걸로 돌이킨다. 이것은 네, 아예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식선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별 이렇게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아까 뭐 카리나 젓가락 논란 이거 그 젓가락은 카리나 씨와 별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네.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엄청 욕을 해요,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발언 자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발언 아닙니까?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 예, 아들로 네.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의혹이 있으면은 사실을 밝혀보고 한번 알아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거 이전에 그 이전에 두 후보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봤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는 그거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죠. 여성 혐오적 발언이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김문수 후보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뭐라 말했죠 정확하게? 뭐 권영국 후보는 처음에는 답변하기 싫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권영국 후보는 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가 기준은 있다. 매우 엄격하다. 근데 이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하면 좋겠다.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라면서 뭐 속 시원한 답변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댓글 같은 여성 인권 하더니 우물쭈물거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X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네. 구 트위터 X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께서 뭐 올리셨나 봐요. 아니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저런 말을 입에 올리냐라고 했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논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이제 알았나 보죠. 아, 그 발언의 그 출처가.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뭐 타격이 갈까봐 그랬는지 삭제를 했다고 하고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사이비 종교 아닌가. 정말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거의 뭐 그런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치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변질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자막 네 번째 띄워주시고요.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말 뭐 진흙탕 싸움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결국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대 수혜자였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어. 우리 김문수 후보가 레벨업했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레벨업? 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게 성품이 너무 바르셔서 또 착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른 후보가 뭐 저지를 하거나 말을 끊거나 했을 때 그냥 네 계속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청자들은 좀 답답하다. 왜 말을 그런 계속 의견도 못하냐 있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후보님이 달라졌다. 처음으로 그렇게 저지를 한 것이고요. 또 굉장히 공세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뭐 숨도 안 쉬고 뭐 하더라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공격할 거리가 거의 내란 원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정책을 비판한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미 뭐 내란 세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갔는데 그 프레임에서 걸려들지 않고 우리 후보님께서 잘 말씀도 잘 하셨고 또 그 역공까지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제 토론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참 이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 아이에미님은 가세연빨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 가세연빨이 아닙니다. 그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오늘 방송에서 뭐 누구라고 주어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누구라고요? 주어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누구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것이지 왜 본인이 혼자 발끈하셔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젓가락 질문에 대해서 가져왔던 것은 젓가락 질문에 대해서 그냥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 맞다 아니다 이 답변 정말 손쉬운 답변 이 답변을 왜 둘 다 못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예, 여성 인권 운운하더니 왜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 타이밍에서 장소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시간이 없었다?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 의문만 남는 거잖아요. 왜 망설였을까? 왜 우물쭈물했을까? 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뭐 누구의 발언이 중요하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에미님은 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글쎄요. 사실 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그 기간에 모 후보의 아들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뭐 불법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사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보고 오시면은 저희가 말하는 것이 사실만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오늘 방송에서 이 젓가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 주어를 말하지 않았고 포인트는 뭐였다? 이 젓가락 발언이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바로 답변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한 것은 이것은 많은 네티즌들의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